오늘 외모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의사가 이런 영상을 올렸어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쁜 사람입니다. 실물이 더 나으세요. 두 번째, 화장을 왜 하세요? 연예인 누구 닮았어요? 물론 나쁜 연예인이라기보다 그런데 이렇게 보통 얘기하면은 이쁜 사람이라 그럽니다. 들어보셨어요? 저 연예인 닮았다고 들어봤어요. 유재석 닮았다 그래갖고 상당히 그 친구 10년 넘었는데도 아직도 제 마음에 품고 있습니다. 안 이쁜 증거. 이거 어떤 의사가 얘기한 거예요. 첫째, 여성분들이 이렇게 모였는데 와, 너 이쁘다. 너 오늘 왜 이렇게 이뻐? 그럼 거짓말이래요. 두 번째, 남사친이 많은데 정작 애인은 없다. 그럼 안 이쁜 사람이라 그러더라고요. 2011년 미국 텍사스 대학 경제학과 교수 데니얼 해머 머시는 그의 책 Beauty Pays 라는 책에서 외모가 좋을수록 높은 연봉을 받는다는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그의 책에 의하면 높은 외모 평가를 받은 여성은 낮은 외모 평가를 받은 여성에 비해서 소득이 얼마나 높았을까요? 12% 높았습니다. 와, 대단하죠? 그런데 남자는 몇 퍼센트 차이 났을까요? 남자 17% 차이가 났어요. 더 많이 났어요. 남자 잘 가꿔야 됩니다. 소득차가 거의 5분의 1 정도 차이 난다는 거예요. 근데 여성과는 차이가 있는데 여성들은 이쁜 사람을 많이 주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도 큰 차별을 주지 않는데 남자는 반대로 잘생긴 사람한테 뭔가 특혜를 많이 주는 게 아니라 못생긴 사람에게 엄청 적게 주는 거예요. 이게 다르게 적용돼요. 남자가 훨씬 많이 이 외모의 영향을 받는데요. 소득에. 근데 이제 잘생긴 사람한테는 크게 대우를 안 해주지만 못생긴 사람한테는 상당히 나쁜 대우를 해주는 게 미국의 통계라는 것입니다. 와, 무서웠어요. 어떤 사업가가 말하기를 자신은 외모에 별로 신경을 안 썼대요. 그래서 예전에는 머리 스타일도 뭐 별로 관심도 없고 목 늘어나는 티 막 입고 뭐 이게 뭐 내가 능력만 있으면 되지 하는 주의였대요. 그런데 외모를 챙기기 시작하니까 인생 난이도가 2배 이상 좋아졌대요. 와. 심리학자 김경일 씨와 뇌과학자 정재승님의 이야기를 제가 한번 요약해 봤어요. 거기 보니까 외모 지상주의는 실제하고 그리고 외모가 어떤 우리가 사회적으로 대우받는 것과 취업에 있어서 심지어 재판에 있어서도 영향을 준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외모는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 자존감에도 매우 영향을 많이 끼칩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타인을 비교해서 나를 규정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보다 better than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낫지 않아? 저 사람보다 이렇게 좀 잘생겼지 않아? 저 사람보다 이렇게 그렇지 않아? 누군가를 비교해서 나를 규정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경쟁이 굉장히 심하고 SNS나 K-팝 또 유튜브나 틱톡, 인스타 등을 통해서 매우 다른 사람에 대한 것을 많이 접하게 되고 그리고 그러한 경쟁 사회에 있어서 그것이 나의 기준이 역으로 기준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얘기하기를 스스로 관람자의 시선으로 평가하면서 정신적인 고통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모에 관심을 갖고 꾸미려고 합니다. 2020년
조사를 해보니까 61%가 외모를 꾸민다, 신경을 쓴다. 남자는 그러면 외모에 신경 쓸 때 첫 번째가 어디에 신경을 쓸까요? 남자 머리, 헤어가 1등이에요. 그래서 남자는 49%의 머리에 집중을 한대요. 그 다음이 옷인데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렇죠? 남자들은 보통 이렇게 다 잘 옷 잘 입는 남자들이 많지 않아요. 그냥 입습니다. 연애를 해야 옷을 잘 입기 시작해요. 얘네들은, 저도 대학교 가기 전까지 무릎 나오는 바지가 뭔지 몰랐어요. 그런 개념이 없었어요. 그걸 얘기해 주는 사람도 없었고. 무릎이 나오고 그런 거 애들이 막 신경 쓰더라고. 그 무릎 나온 게 뭐냐 그랬더니 여기 이렇게 나오는 게 무릎 나오는 거예요. 그게 20살 넘어서 처음 알았는 거예요. 물론 저는 고등학교 때는 상당히 패션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때 한창 친구랑 옷 사러 막 서울도 갔어요. 남자인데 제가. 이야, 믿어져요? 옷 사러 갔다니까 뭐 옷 사러 가고 이렇게 막, 야, 메이커 막 돌아다니면서 사갖고 그 친구를 잘 만나야 돼. 그 친구가 이렇게 그 춤추고 그런 친구였는데 같이 가갖고 이렇게 옷도 딱 사고 그랬습니다. 그때는 한창 유행인 옷이 몸에 딱 붙는 거예요. 남자도 그냥 다 입기도 어려. 입다가 찢어질 것 같아요. 막 그런 옷 그런 더 말하진 않겠습니다. 여성은 외모에 신경 쓰는 것이 고루 분배되어 있는데 순서대로 말해보면 1등 뭘까요? 맞았어요. 화장 26%고 그 다음에 헤어. 세 번째는요? 이거 조금 어려워요. 세 번째. 이건 중고등부랑 조금 멀기 때문에 40, 50대는 그냥 바로 맞춰. 이게 1등이에요. 40, 50대. 뭘까요? 피부. 여러분들은 그 피부 뭐 별로 관심 없잖아요. 그렇죠? 여드름 나는 사람들은 내가 젊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게 젊음의 꽃이라 그러거든요. 여드름. 나이 들면 여드름도 안 나요. 그 여드름이 아니라 이렇게 하얀 뭐 비립종 같은 게 생겨요. 그 다음 4등. 네 번째 뭘 꾸밀까요? 네? 옷은 5번째입니다. 네 번째 몸매를 가꾸기 시작합니다. 몸매. 우리 학생들은 몸매 가꿀 필요가 없죠? 살이 그렇게 막 배부터 찌지 않잖아. 근데 한 30대 40대 되면 배부터 쪄요. 왜? 진화론자가 다 얘기하기를 나이 들면은 먹는 것을 많이 공급받기가 어렵잖아요. 예를 들어 전 진화론자가 아니지만 진화론적으로 설명해 보면은 수렵 채취 기간에 나이가 들면 달리기도 못하고 그리고 먹는 것도 자기가 획득하기가 어려우니까 한 번 먹을 때 저장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에다가 베들레헴으로 저장을 여기다 많이. 젊을 때는 자기가 사냥도 하고 채집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배부터 찌지 않는다 이거예요. 이야. 근데 조금 지나면 배부터 찝니다. 그래서 노후 준비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성형수술 등으로 외모를 변화를 주려고 합니다. 2020년 남자는 몇 퍼센트 수술했을까요? 2%. 여자는 18%. 5명 중에 1명 그렇게 하게 됩니다. 이 수치가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 혹은 결혼을 위한 성형수술을 할 수 있냐고 물어보니까 67%가 그렇다고 얘기했어요. 남자 59%, 여자 73%. 와. 여러분은 외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학생 때 저 얼굴이 좀 작았으면 좋겠었어요. 저 약간 넓적한 편이잖아요. 멀리서 보니까 잘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좀 얼굴이 좀 작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막 턱도 이렇게 지금은 살에 묻혀갖고 잘 안 보이는데 여기 턱선도 막 있어서 여기 좀 줄이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사진 찍을 때 턱도 여학생들 이렇게 가리고 찍더라고요. 여기 얼굴 가리려고. 저도 해봤어요. 이렇게 가려보는데 괜찮나. 이렇게 누르다 보니까 이빨이 자라는데 그게 옆으로 누워갖고 사랑니가 옆으로 자라갖고 다 잇몸 잘라갖고 그 큰 수술을 해서 다 뜯어냈습니다. 야, 그냥 사랑니를 뽑는 게 아니라 잇몸 이렇게 잘라서 그거를 4등분으로 내갖고 막 뜯어내야 돼. 다 들려요. 지금도 그게 수술한 데가 제대로 안 돼갖고 지금도 이쪽에 오늘도 약간 부어 있어요. 여러분도 외모에 이렇게 크게 난 외모에 만족해 그런 사람 있습니까? 2023년 한 조사에 보니까 중학생은 40% 자기 외모에 불만을 가지고 있대요. 저도 그래서 얼굴도 좀 잘생겼으면 좋겠다. 키는 한 다리만 좀 10cm 정도 컸으면 좋겠어요. 제가 174니까 한 184 정도 되고 다리만 좀 길고 얼굴 좀 작고. 예? 저희 집에서 저만 눈이 작아요, 여러분. 물론 저희 딸도 좀 비슷하지만 제가 이제 부모님이랑 살 때 저희 집안에서 눈은 제가 제일 작았어요. 그럼 알고 보니까 할머니가 작으시더라고요. 그럼 뭐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유전은 어떻게 걸쳐서라도 오더라고요. 무서워요. 그래서 외모 컴플렉스와 외모에 대한 부분들이 이 중고등부 때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아니, 얼굴 잘생긴 거 부모님한테 잘 감사해야 될 것 아니에요. 제가 중학교 1, 2, 3학년 같은 반에 있던 어떤 남자애가 있었어요. 근데 걔는 외국인 같이 생겼어요. 백인. 얼굴이 되게 백인 같이 생기고 잘생겼습니다. 그랬더니 여학생들이 우린 그 남녀공학이었지만 남자반 여자반 이렇게 따로 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학생들이 막 와갖고 그 남학생 한번 보려고 편지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친구가 그렇게 인기가 많았어요. 여러분도 혹시 여러분을 보려고 이렇게 옵니까? 은찬이 이렇게 애들이 은찬이 한번 보러 와야지 하고 이렇게 문 확 열고 그렇게 옵니까? 예, 저도 그런 일이 없었어요. 사실 오늘 설교할 때 저 렌즈 끼고 안경 벗고 오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에게 약간 쇼크를 주기 위해서. 예, 근데 시간이 없어갖고 못했어요. 예, 저도 상당히 자연인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콧대가 없어요. 지금 안경으로 커버돼갖고 여기가 푹 들어가 있어요, 여기가. 그래서 저희 자녀들 어렸을 때 제가 이렇게 농담으로 얘기했어요. 아빠는 싸우다가 여기 맞아갖고 여기 이렇게 푹 들어갔다. 근데 상당히 클 때까지 진짜인 줄 믿더라고요. 코도 이렇게 뭉툭한 게 저밖에 없어요. 다 코가 이뻐. 그래서 우리가 이 외모 컴플렉스가 상당히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살아갈 때 너무 괴로워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은 이렇게 너무 잘생기고 이쁘게 생겨서 그런 건 없겠지만 혹시 옆에 있는 친구들을 학교에 있는 친구들한테 그렇게 좌절과 낭망에 있는 친구들에게 꼭 얘기해 주라고 오늘의 말씀 마음판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우리 조승현 선생님 지금 굉장히 덕스럽게 생기시고 그 마음이 넓고 푸근해 보이잖아요. 보기만 해도 정감 있잖아요. 중학교 때 잘생겼어요. 지금도 잘생겼지만 조기에서 절반만 했어요. 조기 절반만 했어요. 인기도 많았어요. 여기 뭐 아내 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얘기는 안 하지만 상당히 인기가 있었습니다. 예. 상당히 여자친구도 막 바뀌고 막 그러더라고요. 예. 더 얘기하진 않겠어요. 하여튼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사야 53장이 막 생각나잖아요. 흠모할 만한 게 없도다. 예. 우리 모습이 어떤 분이 얘기합니다. 50세, 지금 50세는 아니세요. 50세가 되면 얼굴이 다 비슷해진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50대 이상, 60대, 70대 이렇게 가보면은 점점 남자랑 여자랑 구분도 적어지고 얼굴도 비슷해져요. 그래서 인간이구나, 휴머니즘이 상당히 발전돼요. 예전에는 달라. 얘는 이렇게 얼굴도 조그맣고, 야,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비슷해져. 심지어 남자, 여자도 비슷해져.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이거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외모를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람 평가에 아주 중요한 작용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뭐 화려하게 뭐 할 필요는 없지만 호감형인 사람이 돼야 돼요. 깨끗하게 입고 향기도 나고, 특별히 우리 남자들 막 땀 냄새 나고 막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잘 씻고, 뭐 지금 향수 하면은 호르몬 분비가 잘못될 수가 있어요. 지금 향수를 쓰면은 거기 안에 화학 성분이 있어갖고 여러분의 그 어떤 호르몬 변동을 줄 수가 있어. 그래서 지금은 약간 지양해야 되는데, 하여튼 성경에 보니까 디모데전서 2장 9절에 단정하게 하라 그랬어요. 단정하게 하라. 남들에게 혐오를 주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은 우리에게 사람이 외모를 보기 때문에 매우 그렇습니다. 중요해요. 그래서 처음 오는 사람들 위해서 안내를 설 때는 사람 외모를 보니까 안내는 누가 서야 돼요? 중고등부에서 제일 잘생긴 사람, 중고등부에서 제일 예쁜 사람이 안내위원을 해야 돼요. 그러면 다 등록해요. 여러분은 다 이쁘고 잘생겼으니까 누구나 서도 괜찮습니다. 믿음으로 보니까, 저는 믿음으로 보니까. 또 하나 기억해야 되는 것은 다른 사람은 여러분한테 크게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생기고 못생기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나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사진 이렇게 찍어놨잖아요.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사진을 적게 찍어야 됩니다. 왜? 대학교 가서 상당히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못 알아봅니다. 그래서 졸업사진, 학생사진 뭐 이렇게 가리고 막. 그래서 그 교회 홈페이지에 사진 올리는 거 내려달라고 하는 사람도 꽤 상당히 많아요. 지금 주보에도 여러분 얼굴 막 나오잖아요. 박제돼 있잖아요. 나중에 소송 걸지도 모릅니다. 이거 빨리 없애달라. 사람은 외모를 본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모는 굉장히 상대적인 거예요. 인도 선교에 가보면 우리는 느낍니다. 인도 사람들은 누가 미인이냐? 하얗고 통통한 사람이 미인입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 나 하얗고 통통하다, 그럼 미인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크게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던 분이 인도 가니까 사람들이 막 줄줄 따라요. 막 줄줄 따라 사진 찍어달라 그러고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참 이쁜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찬밥이야. 저희 아내도 우리 교회에서는 상당히 이쁜 편이라고 제가 생각하는데 인도에서는 찬밥입니다. 아무 따라다니는 사람도 없어요. 사진 찍자고도 안 하고. 일단 머리도 길고 얼굴도 하얗고 통통하고 하얘야 돼. 그러면 상당히 인기가 있습니다. 남자들은 양신욱 전도사님 같으면 인기가 있어요. 왜? 중국 부자인 것 같이 생각한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시대와 국가와 문화와 그 나라에 따라서 외모가 이렇게 상대적이에요. 우리나라 미남 미녀의 변천사도 시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옛날 미인도를 보면은 갸우뚱해요. 저 사람 미인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또 중국에서는 그 청나라 때 미인은 발이 조그매야 미인이었어요. 220 이상은 미인이 아니에요. 근데 220보다도 더 작게 막 190, 180 이렇게 해서 아기 때부터 묶어놓는 거예요. 걸어 다닐 수도 없어. 그래서. 근데 저희 아내랑 발을 이렇게 딱 해보면 거의 나랑 비슷해. 손도 비슷하고.
그래서 상당히 발은 이쁘지 않다. 이렇게 제가 얘기하면 반론을 합니다. 나는 발도 이쁘다. 근데 저는 아니라 그럽니다. 사람은 외모를 이렇게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세요. 제가 어떤 미국의 엄청 큰 스타디움에서 예수 믿는 아주 유명한 가수들이, 미국 가수들, 호주 가수들이 이렇게 모여서 그 스타디움에 수만 명이 차에 있어서 거기서 대규모 집회하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와, 저게 되게 멋있다. 우리 교회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되게 화려하고 막 찬양도 막 열심히 하고 너무 멋있어요. 무대도 너무너무 멋있고 그래요. 근데 마음속에 오늘 읽은 본문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난 중심을 본다. 근데 요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그 뒤에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딱 소리가 들리는데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와, 되게 화려하고 되게 멋있고 되게, 이야, 저건 되게 멋있는데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그 모임과 그 찬양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이미 버리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시고 그 다음 왕을 세우시려고 이새의 집에 가라. 거기에서 내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었고 왕으로 세우라. 그래서 집에 갔는데 아들을 불러오라는 거예요. 이새의 아들을 쭉 불러오니까 첫째 아들이 엘리압이라는 사람입니다. 너무 잘생기고 키도 크고 멋있어서 이 사람이 왕이 될 사람이구나. 사무엘이 그냥 한눈에 알아봤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미 내가 버린 자다. 우리는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면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질문할 수 있죠. 하나님, 그럼 다 잘생기게 그렇게 창조해 주시지 왜 외모에 자덕을 두셨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서로 다른 외모를 통해 각자의 다름의 아름다움을 인식하고 외모가 아닌 다양한 하나님이 주신 가치들을 발견하고 합력할 수 있도록 배우게 하시기 위함이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 여러분, 우리 불평을 많이 했잖아요. 저도 이렇게 좀 턱 좀 깎았으면 좋겠다. 얼굴 좀 작았으면 좋겠다. 키 좀 컸으면 좋겠다. 예, 그래도 키 높이 구두는 신을 수가 없어요. 불편해갖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너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라고 얘기해요. 여러분이 불평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감사해요. 그런데 우리 중학생 분들 중에 거울 보면서, 우리 고등학교 학생들 거울 보면서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너무 나는 귀한 존재야. 이렇게 감동이 됩니까? 근데 남자들은 그런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근육도 없으면서 막 목욕탕에서 여자들은 몰라. 남자들은 막 만져봐 막 이래요. 만져봐. 해봤습니까? 만져봐 해봤어요? 이번에 창천기도원에 가서 그 샤워실이 있어서 그 김구현 목사님이랑 샤워를 했습니다. 샤워를 하는데 김구현 목사님이 저의 갑발을 이렇게 만져보시더라고요. 이거 근육이냐고. 근육이냐고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살이라 그랬습니다. 너무 크게 안 웃으셔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세요. 왜 나도 잘생기고 싶고 아름답고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먼저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어떤 뇌성마비 송명희 시인이 찬양을 부르잖아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곳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뇌성마비로 몸이 막 꼬부라지고 목이 이렇게 구부러지고 그 평생을 그렇게 움직이지도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하긴 너무너무 힘든데 그분이 얼마나 그 인생이 저주스럽고 힘들겠습니까? 릭 부이치치가 태어났을 때 손발이 없었어요. 그래갖고 걔가 초등학교 때 자기 자신을 자각할 때 친구들이 뭐라고 불렀냐면 몬스터라고 불렀어요. 괴물이라고 불렀어요. 넌 손도 발도 없는 괴물.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인가 4학년 때부터 자살 시도를 해. 애가 욕조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안 나오면 죽는 거예요. 손 팔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 송명희 시인도 뇌성마비로 뭐 자랑할 거 없어. 아무것도 없어. 외모도 얼굴도 막 다 찌그러져서 말도 못해. 그러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나는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는데 나 남이 없는 게 있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네 하면서 그 시를 써서 노래가 된 것이 바로 이 찬양입니다. 최원순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1987년 겨울에 이 전도사님이 어느 교회 장애인 선교회에 철야 예배 요청을 받았습니다. 당시 찬양사역자로 활동하던 그가 장애인들과 함께 예배드리던 중에 한 자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자매도 뇌성마비였어요. 근데 몸이 막 꼬부라지고 목도 막 이렇게 꼬부라지고 굉장히 어려운데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 전도사님도 겉으로는 멀쩡해 보였지만 그때도 질병을 갖고 있었어요. 폐결핵으로 군입대도 하지 못했고 왼쪽 심장도 잘 이게 부정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가난도 하고 어려운데 그 과정 가운데 자기 찬양 인도하면서도 마음에 어두움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곳에서 뇌성마비인 한 자매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도대체 누가 영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일까 하는 질문이 떠오르면서 철야 도중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곡을 알려주시면서 그 곡을 막 써내려갔어요. 그 찬양이 이 찬양입니다.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짓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곁눈질 하긴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시면 십자가에 놓겠으니 허울뿐인 육신 속에 잔빛은 심게 하시고 가식뿐인 세상 속에 미랄로 썩게 하소서. 여러분, 누가 진짜 장애를 가지고 있고 외모의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주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만락교회 김명삼 목사님의 이야기예요. 그 목사님은 25살부터 남자들 잘 들으세요. 탈모가 시작됐어요. 25살부터 이 중간 이렇게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은 너무 외모 컴플렉스가 심했습니다. 아, 나 이렇게 20대인데 대머리야. 머리가 이렇게 많이 빠져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그 외모 컴플렉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생겼어요. 한 여자 집사님이 교회에 등록했습니다. 그러면서 등록한 이유를 얘기하는데, 목사님 얼굴을 보면 너무 편안해요. 그래서 탈모가 컴플렉스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가 된 이유로부터 자기의 컴플렉스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외모를 가꾸는 것, 이 세상에서 경쟁력이 되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중간고사, 기말고사 열심히 보잖아요. 성적에 따라서 대학이 좌지우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을 테스트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저울추에다 여러분을 딱 올려대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 주시고 은혜 주시려고 하는데 너가 여기 부족하구나. 아니, 중간고사, 기말고사, 수능 성적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오늘 매일의 하나님의 시험 테스트에는 아주 가볍게 여겨요.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단장해야 돼요. 우리의 외모는 단정하게 하지만 그런데 우리의 영혼을 아름답게, 왜 우리의 중심을 보시니까. 베드로전서 3장 3절로 4절에 보니까 너희 단장은 머리에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디모데전서 2장 9절로 10절에 보니까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정하고 따은 머리나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며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우리 찬양단 중에도 오늘 따은 머리 있잖아요. 렌즈도 끼고 왔네. 누구 보여줄 사람 있어요? 이제 나이 들면은 여기다 금목걸이도 하고, 예, 남자들 막 여기 체인도 합니다. 목욕탕 가보면 그런 아저씨들 있죠. 여기 어떤 분은 막 얇아갖고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근데 어떤 사람은 여기 체인 같아요. 체인. 막 이러고 있어요. 목 디스코입니다. 그런 거.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의 단장을 보시는 거예요. 선행으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이 외모와 관련돼서 규약을 마련해 놔야 됩니다. 우리 안에 절대
외모, 얼굴 평가하지 않는다. 잘생기든 못생기든 잘생긴 것도 못생긴 것도 평가하지 마세요. 왜? 그게 누구 칭찬만 하다가 빠지는 애들이 꼭 있어요. 그러니까 외모에 관해서 얘기하지 마세요. 굉장히 외모 평가, 얼굴 평가. 왜냐하면 로마서 14장 4절에 보니까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던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으니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의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아니 네가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도대체. 내가 내 종으로 받아들이고 내 아들로 받아들이고 내 딸로 받아들이는데 너가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판단하느냐? 너가 무슨 자격으로 얘기하느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쉴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모를 넘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눈을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거듭난 영혼을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이번 수련회 갔는데 이런 찬양이 부르더라고요.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네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 하려 내가 왔노라.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